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미북 추가 정상회담은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자세를 바꾸고 대화에 임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미국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이 진행한 인터뷰에서 올해 안에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추가 미북 정상회담은 북한이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을 보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어야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은 대통령 선거일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고 북한 정권은 엇갈린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2년 전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에 진전이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추가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겁니다. The truth is, President Trump only wants to engage in a summit if we believe there's a sufficient likelihood that we can make real progress in achieving the outcomes that were set forth in Singapore now.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미국은 북한 측과 상세한 논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반도의 비핵화와 궁극적인 충돌 해결, 한반도에서의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대화에 임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선택했다며 마음을 바꿔 대화에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ut you need to have a willing partner, and the North Koreans have chosen at this point in time not to engage in a way that can lead to a potential solution. We hope they'll change their mind. We look forward to engaging them in dialogue so that we can get to the right outcome. 폼페이오 장관은 이어 영내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은 물론 중국 역시 북한 비핵화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면서 완전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방식의 비핵화를 강조했습니다. We need to do that. We need to do so in a way that is completely verifiable. We still continue that mission. 폼페이오 장관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중단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에 착수해야 할 때라면서 이건 미국 국민의 안보뿐 아니라 북한 주민들의 안보를 위해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해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폼페이오 장관은 뉴욕 이코노믹 클럽과의 대담 행사에서는 오는 11월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지금 7월이라면서 그렇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하고 그러나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경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양교입니다. 주한미군이 다음 달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 계획과 실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피터슬리 주한미군 및 유엔 사령부 대변인은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의 형태와 전작권 검증평가 포함 여부 등을 묻는 VOA의 질문에 정책적인 목적과 외교적 해법의 공간을 보존하기 위해 주한미군은 훈련 계획이나 실행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양국은 2017년까지 매년 8월 한반도 유사시 작전 수행에 필요한 협조 관계와 업무 수행 절차 등을 평가하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지휘소 연습을 실시해왔지만 남북 대화와 미북 대화가 이뤄진 2018년부터 주요 연합훈련들을 사실상 축소 중단했으며 지난 2월 예정이었던 훈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유행으로 인해 연기됐습니다. 앞서 미국 국방부는 지난 3일 8월로 예정된 미한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 초점 등은 동맹의 맥락 안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 등록한 선박이 500여 척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후화된 선박 등을 제외하면 운용 가능한 선박이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여기에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은 100여 척에 달해 북한 선박들의 정상적인 운항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를 운항하는 선박들이 빼곡하게 표시돼 있는 마린 트래픽의 지도입니다. 한국과 중국 등 선박 수백여 척이 드나드는 모습이 보이는 것과 달리 북한은 매우 한산한 모습입니다. 북한을 드나드는 선박이 의도적으로 위치 신호를 감춘 요인도 있지만 북한을 출발지와 도착지로 하는 선박 자체가 다른 나라보다 현격하게 적은 겁니다. 실제로 국제해사기구 IMO의 선박 등록 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정식으로 북한 깃발을 단 선박은 모두 531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 1980년 이후 건조된 선박, 즉 운항기간이 40년이 지나 노후화되거나 폐기 처리됐을 것으로 추정된 선박을 제외하면 실제 북한이 운용 중인 선박은 약 270척입니다. 등록 선박만 8천에서 10,000척에 달하며 국제무역에 사용하는 한국 등 주변국에 비하면 너무나도 적은 수입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는
이들 270척 중에서도 실제 운항이 가능한 선박은 극히 일부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Socialist or planned economy, they never depreciate products like a ship. In North Korea, they don't have such a system. As a result, they just keep things on and on and on. 대북 제재로 인해 실제 운항이 불가능한 선박들도 많습니다. 현재 북한 보유 선박 40여 척이 유엔 안보리의 제재 대상이고 이 선박을 포함한 약 100척은 미국 정부의 독자 제재 대상입니다. 유엔의 제재 선박은 다른 나라 항구에 입항할 때 즉시 억류될 수 있어 사실상 공해상에서만 제한적으로 운항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제재 대상 선박과 거래하는 항구와 보험회사, 물류회사 등이 미국의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선박들은 미국의 독자 제재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 등 한정된 지역만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몇 년 사이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나라 선박과 환적을 하는 방식의 제재 회피 사례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중국 등 제3국 선박이 직접 북한으로 제재 품목을 실어 나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유엔과 미국 정부가 어떤 대응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우주군이 버지니아주 중대서양 지역 우주공항에서 4개의 군사 정찰 위성을 미노타우르 4 로켓에 탑재해 발사했습니다. 미국 국가정찰국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NROL 129로 명명된 이번 정찰 위성은 미국의 선임 정책기반자와 정보당국, 미국 국방부에 의해 정보를 제공하는 전체적인 국가안보 임무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위성은 지난 1996년 이후 국가정찰국의 54번째 발사로 우주군과 미 항공우주국 등이 협력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정보국은 미국의 모든 정찰 위성의 개발과 운용을 담당하고 북한의 군사 동향과 주요 시설에 대한 파악도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리처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은 북한이 위협을 줄일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3차 미북 정상회담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15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11월 대선에 앞선 10월에 이른바 옥토버 서프라이즈로 또 한 번의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정상회담은 비핵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미한 연합훈련은 반드시 재개돼야 한다면서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됐던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재래식 군사 위협은 줄어들지 않았고 미북 협상과 연합훈련이 연계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스 회장은 또 북한 비핵화는 한 번에 이룰 수 없다며 대북 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역량에 제약을 두고 이를 검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베트남이 적에서 동반자로 탈바꿈한 것은 다른 분쟁 국가들에게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가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베트남 수교 25주년을 기념해 15일 워싱턴의 스팀슨 센터가 주최한 화상 간담회에 참석한 하킴 응옥 미국 주재 베트남 대사는 두 나라는 효과적인 협력을 통해 미래를 함께 구축하고 있고 전쟁의 유산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응옥 대사는 특히 베트남이 전쟁의 상처를 극복하도록 미국이 돕는 과정에서 미국인들의 최고의 모습을 보았고 이를 계기로 베트남인들의 미국에 대한 인식이 크게 바뀌었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참석한 데니얼 크리텐 브링크 베트남 주재 미국 대사는 현재 양국 관계는 기적이나 우연이 아니라 지도자들과 국민들의 용기, 선의의 결과라면서 안전하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과 양국의 주권 존중, 정치체제 안정을 기반으로 양국의 동반자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